네, 우리 김도영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 갑자기 우리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했습니다. 아유, 저는 자주 보니까 너무 좋은데 매일 이렇게 또 시황과 함께 종목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땡겨놓은 지수만 있었고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제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현금 비중을 좀 잘할 수 있게끔 고점에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의 특징 쪽으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제 드디어 실제적으로 이제 5월달 이슈 부분에 우리가 5월은 팔아라 역사적인 데이터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하나 작년에 특히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MSCI에 대한 정관 변경이었습니다. 오늘 29일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변경이 좀 되겠죠. 편입과 편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우리가 분기 실적, 분기 마감이 되다 보니까 6월 11일 기점으로 또다시 한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그다음에 KRX 300 지수에 대한 변경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월말 효과 쪽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 대비해서 가장 강한 시장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 실제 우리가 홍콩 보안법 부분에 대한 이슈 부분들을 보고 추가적으로 눌린 부분들을 계속 체크했다가 이 265짜리가 우리가 일봉상으로 잠시 보면 되게 중요한 여기서 쉽게 계속해서 내려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를 종목군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그 부분에 동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 부분에서는 틀린 부분이 분명히 아니겠지만 실제 시장이 월말 효과 부분과 월초 효과 부분, 그 다음에 수급적인 특징까지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서 더 따라오게끔 유도를 하고 나서 추격하게끔 만들고 나서 거기서 계속해서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추격 매수 관점에서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월말 효과 부분에서 특히 이제 특징적으로 최종 마감 쪽에 이 선물 쪽에 미결제 추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요즘 보면 이번 주에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미결제가 증가를 안 하고 전체 통합에서는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 반드시 고점을 올려놓고 지금 이익 실현을 다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6월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은 뭘로 청산을 한다? 매도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해외 쪽에서 놓고 보면 제가 지수 쪽이 상당히 찾아내려고 무지하게 부단하게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고점과 저점은 확실하게 꽉꽉 막혀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시간차를 가지고 착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또다시 갑작스럽게 특히 이번 주의 모습에 이 니케이 시장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일본 시장. 특히 경제제재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실제 활동을 확대해주면서 해외 따라간 거죠. 미국의 눈치를 봤을 것이고 유럽의 시장. 그러면서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니케이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갭자리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있죠. 자, 이 니케이 시장을 현재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못 잡아드리는데 이걸 고스란히 한국 시장에다 갖다 놓고 비교 데이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위치를 계속 강조하고 여기에 대한 고점 징후들을 찾아내는 이유가 뭔지가 아마 보실 건데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반해서 상승을 했지만 고점이 동일하게 키높이를 맞춰서 빠졌다라는 지금 고점이 막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상해 지수를 보면 본인들이 당상자이고 홍콩 시장은 실제 주체이다 보니까 지금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방송을 지금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 쪽이라든가 니케이, 일본 시장, 그다음에 또다시 홍콩 시장 쪽에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급락 부분의 파동들을 지금 하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중국 상해가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고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점 역시도 이렇게 참
할 얘기가 참 많은 상해이긴 한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저점에서 이어왔던 부분도 여기서 고점이 막힌다라는 거 봤을 때 분명하게 이슈적으로 환율 시장까지 감안해 놓고 본다면 주말 트럼프의 사실 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강경 싸움을 할 것인자 부분 참 우리가 트위터나 기자회견 하나에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주말. 그래서 우리 어제 안신혜 에코님이 먼저 여쭈셨는데 현금 50%, 주식 50%로 우리는 눌린 부분에 저점이 막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격적으로 하락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현금을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마찰에 긴장을 하되 아직 뭐 투자를 다 철수하지 말자라는 말씀, 그리고 50% 계속 현금 갖고 가고 또 주식 투자도 50% 비중으로 갖고 가자라는 말씀까지 챙겨봤는데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볼까요? 네, 실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 제가 기회다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어제 아랫꼬리가 달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갭자리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제 떨어지는 나락 부분을 보며 급속하게 순간적으로 나도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때리고 가야겠다라는 심리가 발동이 됐는데요. 견뎠던 부분들이나 추격 매수를 했던 부분들, 특히나 11만 5천 원대 부분에 대한 매수 물량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때 기술적으로 제가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너튜브에도 자료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점으로 해서 직전 고점 부분들을 다시 한번 뚫어내지 못하고 또는 주말 이슈를 부분 때문에 밑으로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 여기는 일단 때리고 다시 본다. 그러니까 나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비중을 반을 조절하자라는 표현입니다. 트레이딩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관이 하듯이 선물을 샀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정신없게. 그 이유가 바로 지금 공매도 부분하고 합성적으로 못 잡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부분 통해서 원익 IPS가 더 깨끗하게 보실 겁니다. 자, 다중고점 부분을 만들어낸 거는 둘째라고 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잡고 계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제 내가 놓쳤다, 아랫꼬리에서 고마웠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윗꼬리 부분, 직전 고점 부분을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한번 내려와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특징들이 나온다라면 혹시 보유 종목군들이 이런 것들은 시간외를 활용해서라도 현금 비중이 너무 없다라면 꼭 현금 비중을 좀 채워놓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의주시할 것이 뭐냐? 월말 효과 부분이라는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죠. 특히 보시면 BCIX 프로그램 쪽에서 가동되면서 막판부에 지금 시장을 땡겨 올렸을 때 렌데스 부분에 대해서 국내 실제 치료제 허용 부분의 뉴스로 동반해서 올렸죠. 하지만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월말 효과 부분과 월초 효과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바로 제자리로 갔다는 거, BCIX 쪽에서. 그 다음 차익 쪽에서 놓고 보시면 특히 이제 월말 효과가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같이 땡긴 다음에 마지막에 차익이 쏟아져 내렸죠. 자, 이 부분이 월요일 날 이슈 만약 트럼프의 강경책, 미국, 중국 정부의 강경책을 일단 무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실제 전략만 세워놓는 거지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때 대응을 하고 순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하지만 나머지들은 투자 지표를 통해서 흔적들과 징후를 가져서 먼저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주체인 연기금 쪽, 이 연기금 쪽이 차익 쪽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는 매도를 이제 월 초 부근에서 시작을 한다면 시장에 수급적인 부분이 다시 꼬인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중심 쪽의 매도 계속 반복해서 보겠는데요. 특히나 보시면 코스피 쪽 부분에 오늘 이 투신 쪽 창구 때문에 마지막에 대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가거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턴처럼 현금 비중을 오히려 내가 어제 잘 이겨냈지만 오늘 올라오는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정리하고 이제 현금 비중을 조절하자라는 표현으로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노란톡에서도 헬릭 스미스에 대한 질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표현을 드렸거든요. 비중을 절반을 갖고 정리를 하고 고점 부분이 막히면 그리고 다시 중장기적 관점이라면 밑에서 단가 작업을 하자. 왜냐? 지금 현재 모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실제 2분기 실적하고 비교한 적정 주가 베이스를 놓고 보면 40% 정도 업셀링이 돼 있으니까 업사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괴리차죠. 줄어들어야지만 들고 가는데 불편감이 없다. 네,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패턴에서 순간적으로 종목권들이 흔들할 때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는 바로 고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 부분과 함께 계속 외신 쪽 부분과 함께 쿠퍼, 즉 구리 쪽을 계속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리 쪽을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역시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한번 위쪽이긴 하지만 박스권에 걸려 있죠. 그래서 구리 자체가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리가 상승 마감은 이제 하락하는 마감을 가지고 우리가 트럼프의 발언도 또 추가적으로 자의 해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전략 제시 종목 3가지 부탁드릴게요. 네, 보니까 저는 계속 보수적인 관점으로 하고 있고 언급해서 표현을 드리고 있지만 종목권들이 힘이 조금 약한 부분이겠죠. 테마성이나 여러분들이 급하게 대응하지 않는 종목권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종목권들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LG상사, 고가 플레이죠. 역시 시장 연동에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눌림목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데요. 제가 15,150원을 기점에서 눌림 매수를 잡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틈새 쪽에서도 반사적인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BP도 트레이딩 쪽으로 어제 물량 소화를 좀 했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도래됐으니까 거래 이후에 눌림목 부분이 들어오니까 역시 매수 타임을 갖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 안신혜 앵커님이 또 제가 시간을 빨리 끊으면 또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죠라고 하실 것 같아갖고 그냥 딱 찍고 가겠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날 만약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온다라면 휠라홀딩스를 집중적으로 매매 특징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종목 다 말씀해 주셨네요.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거래일을 지나서 4시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6월은 월간 특집으로 시작을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